어느 날 아침 질볼티 테일러의 왼쪽 뇌 방구에 큰 출혈이 발생하며 좌뇌 기능이 완전히 멈춰버리는데 이때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우리 예전부터 아주 많이 들어본 뇌에 관한 루머가 있습니다. 인간은 죽을 때까지 뇌의 능력의 10%도 쓰지 못한다 라는 건데요. 이게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인간은 평생 동안 뇌의 거의 모든 부분을 사용하며 특정 상황, 활동마다 뇌의 여러 영역들이 다른 방식으로 활성화되기 때문에 10%밖에 쓰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죠. 하지만 하버드 뇌과학자인 질볼티 테일러에 따르면 여전히 우리 인간의 95% 이상이 뇌의 많은 부분 중 특정 부분에 의존해 있고 그것을 통해 나오는 생각, 감정을 위주로 살아가기 때문에 뇌의 엄청난 힘을 거의 다 놓친 채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왜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질볼티 테일러는 항상 우리의 뇌가 어떻게 이 현실 세계를 인식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오빠가 조현병 환자였기 때문에 오빠가 현실을 인식하는 방식이 그녀와 너무 달랐기 때문이죠. 오빠는 조현병 때문에 항상 고통 속에 살았고 그녀는 오빠를 돕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버드에서 뇌과학을 공부하기까지 하면서 우리의 뇌가 어떻게 현실 인식을 창조하는지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질볼티 테일러의 뇌의 왼쪽 방구에 큰 출혈이 발생하며 뇌의 왼쪽 기능이 완전히 멈춰버립니다. 뇌졸중에 걸린 거죠. 그녀는 더 이상 어디까지가 자신의 몸이고 어디까지가 다른 세상인지 구분할 수 없게 됐을 뿐만 아니라 언어 능력, 생각들도 점점 흐려지더니 결국 질볼티 테일러로 살아왔던 자신의 자아조차 완전히 잊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뭘 하는 사람인지 그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된 거죠. 자아가 없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녀는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디까지가 나인지를 인식할 수가 없게 되면서 이 우주 전체가 자기 자신으로 느껴졌고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과 연결됐다고 느꼈으며 그렇게 죽어가는 와중에도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엄청난 감사를 느끼며 황홀경에 빠지게 된 거죠.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유는 그녀의 왼쪽 뇌가 기능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질볼티 테일러에 따르면 뇌는 크게 네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잘 알다시피 좌뇌, 우뇌로 나뉩니다. 그리고 양쪽 뇌 모두 사고형, 감정형으로 또 나뉩니다. 그중 이 사고형 좌뇌와 감정형 좌뇌, 이 우리의 왼쪽 뇌가 우리가 주로 많이 의존하는 부분입니다. 사고형 좌뇌는 흔히 합리적 사고의 뇌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성적이고 체계적이며 논리적인 사고를 담당합니다. 정보들을 카테고리화하고 조직화하고 언어와 소리를 생성할 수 있는 능력도 있죠. 논리적, 분석적, 1 더하기 1이 2임을 알게 해주는 게 바로 이 사고형 좌뇌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부분인 거죠. 감정형 좌뇌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억하고 그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우리가 과거의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게 해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과거의 경험에 기반해서 뭔가를 추측하기 때문에 트라우마나 불안감 같은 방어적이고 비판적인 감정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우린 이 두 좌뇌 기능에 주로 의존해서 살아가죠. 그런데 질볼티 테일러는 이 좌뇌 두 기능이 뭉쳤던 겁니다. 그럼 이 우뇌가 대체 어떤 역할을 하길래 좌뇌가 꺼져가며 죽어가는 와중에도 우주와 하나인 느낌, 황홀한 느낌, 감사로 세상이 가득 차는 느낌을 느끼게 된 걸까요? 생각형 우뇌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과 내가 하나임을 알게 해주고 엄청난 감사와 사랑, 이 세상에 대한 경이로움을 느끼게 해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감정형 우뇌는 감정형 좌뇌와는 반대로 과거도 미래도 아닌 현재의 느낌, 현재 내 몸이 느낌이 어떠한지를 나타냅니다. 물에 뛰어들 때, 물의 압력을 느낄 때의 느낌, 물결의 느낌, 지금 현재의 느낌이 어떠한지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러니 질볼티 테일러는 과거의 경험과 기억을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감정형 좌뇌는 꺼지고 현재를 느끼는 감정형 우뇌는 더 활성화되고
이런저런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을 계획하고 조직하며 생각해야 하는 생각형 자뇌는 꺼지고 이 우주와 하나라는 인식을 느끼며 경이로움을 느끼는 생각형 운해는 더 활성화되니 현재에 머물면서 우주와 하나의 나를 경험하는 그런 경이로운 황홀경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녀는 그 경험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질볼티 테일러는 그날 사라졌고 저는 말 그대로 침대에 누운 납덩이처럼 느껴졌습니다. 완전한 현재 순간에 있었으며 우리의 의식이 이 큰 우주와 같이 광활하고 경이로운 것임을 알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에너지이고 서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자아를 담당하는 좌뇌 기능이 사라진 채로 느낀 이 세상은 경이로울 정도로 멋진 곳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여전히 뇌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개인으로서의 자아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의존하던 우리의 자아를 담당하는 좌뇌 기능을 놓아줄수록 우리 안에 있는 엄청난 감사와 사랑, 평화를 발견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녀는 저 경험 이후 8년이 지나서야 뇌의 모든 기능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원래대로 자신의 커리어를 이어나갈 수 있을 정도로 좌뇌 기능을 완전히 회복한 거죠. 그럼 이 좌뇌 기능이 다시 돌아왔으니 그녀는 다시 예전의 그녀로 돌아가게 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왼쪽 뇌의 가치관에 따라서만 살 수가 없습니다. 운의 두 파트에서 보내는 신호들도 잘 캐치하게 됐고 머릿속에서 서로 올바르고 원활하게 소통하며 집단 민주주의로 전체의 나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좌뇌가 있어야 기능하는 인간이 될 수 있고 자아라는 것을 가질 수 있게 되지만 그 좌뇌가 내가 누구인지를 정의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좌뇌, 우뇌 모두가 나라는 겁니다. 질볼티 테일러는 이 깨달음 이후 더 많은 연구를 거듭하고 여러 책도 내면서 우리의 뇌에 잠재력을 깨우는 방법을 알려나가고 있습니다. 그중 그녀가 정말 쉽고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이라며 소개한 브레인 전략을 소개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브레인 전략에서 B는 breath를 말하고 호흡을 통해 현재 순간에 집중하며 우뇌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R은 recognize로 인식하는 겁니다. 내 뇌에 어느 쪽이 활동 중인지를 인식해보는 거죠. 예를 들면 나 지금 과거 일 때문에 미래를 걱정하고 있구나, 감정형 자뇌가 활동 중인가 보다, 이렇게 체크를 해본다는 거죠. 그리고 A는 align으로 조율하는 겁니다. 천천히 호흡하며 다른 뇌도 활동할 수 있도록 지배적 활동을 하는 뇌를 진정시키는 거죠. 그리고 I는 inquiry로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떤 반응이 가장 적합한 반응인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과거 일 때문에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합한 반응일까를 질문해 본다는 겁니다. 더 적합한 반응이 무엇일지 질문해 보는 거죠. 그리고 내비게이트는 탐색하는 겁니다. 다른 내 기능 중 지금 더 적합한 반응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깨우고 그 장점을 살려서 답을 해보는 거죠. 과거를 기반해서 미래를 걱정하는 것보단 일단 지금 내 앞의 일부터 조금씩 해나가면 돼. 진정하고 현재를 느끼면서 감정형 우뇌의 기능을 깨워야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하면 너무 복잡하게 느껴지긴 하죠. 그냥 사실 이 과정을 간단하게 말하면 명상입니다. 가만히 호흡하며 천천히 호흡을 바라보고 느껴보다가 생각이 또 떠오르게 되고 떠오른 생각을 인지하고 호흡으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질볼티 테일러는 뇌과학자로서 이 명상의 과정을 체계적이면서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저렇게 나눠서 설명을 했지만 결국 가만히 내 생각을 놓아주고 나를 들여다보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우뇌의 기능을 깨울 수 있게 되고 그 잠재력은 상상 이상의 것이다 라는 거죠. 이 잠재력은 질볼티 테일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니까 하루 10분이라도 가만히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 가져보시기를 꼭 추천드립니다. 지금 바로 해보시려면 영상 왼쪽 하단에 있는 영상 가이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